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타민이랑 미네랄의 원료, 동물성 비타민이랑 식물성 비타민, 각각 뭐가 더 나은지 재미삼아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양제들을 만들 때 그 원료는 그럼 뭘로 만드는지, 크게 4가지 원료군들이 있는데 도대체 뭘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분하게 따지자면 방송을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다른 말로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게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건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중요한 정보들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또는 환자혁명 책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해 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게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 보충제나 영양제들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단순하게 약은 합성해서 만든 인위적인 거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천연, 자연적인 거다. 아니면 약은 부작용이 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부작용이 없다. 이런 식의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막연하게 당뇨가 있는데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끊고 베르베린 먹으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이 해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건강에 대한 베네핏 때문에 우리 몸이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거는 맞죠. 하지만 무슨 특정 질환에 맞는 비타민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져서 약이 필요 없으면 그때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약이랑 비타민 이 두 가지 모두 다 합성일 수도 있고 천연, 내추럴, 자연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을 보충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천연 원료, 내추럴 소스. 보통 3가지가 있죠.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그리고 이제 미네랄 소스들이 있는데, 동물성 원료는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죠. 보통 생선간에서 추출을 해요. D3. 그리고 식물성 원료 대표적인 거로는 비타민 E가 있는데, 이게 vegetable oil,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을 하죠. 그리고 비타민 A, 베타카로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원료가 천연이라고 해도 이걸 캡슐이나 알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료가 천연이라고 해서 그거를 천연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생긴 게 당근 모양이 아니고 캡슐 형태면, 심지어 가루로 된 파우더 제품도 우리가 굳이 천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고요. 여기 이렇게 비트가루가 있는데 이게 진짜 비트를 갈아 넣은 건지 쌀가루에 빨간색을 입힌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 전혀 없이 사라져 버렸고 가루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료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게 맞지만 비트 파우더 그러면 이거는 가공식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천연 원료, 내추럴 인그레디언 이거를 표기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내추럴 인그레디언트라고 써있지 않다고 해서 합성 원료란 뜻은 아니라는 거죠. 비타민 제품들이 내추럴이라고 표기를 하려면요, 10%만 천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90%가 합성이어도 내추럴이라는 말을 해도 안 잡혀가요. 좀 무식하게 표현을 했는데 법적으로 괜찮다고요. 근데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충제는 한국에서도 거의 대부분 미국 제품을 드시니까 이게 약간 유기농이랑 비슷한 거예요. 올게닉. 이것도 100% 유기농이 아니라 섞여 있어도 유기농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USDA 올게닉이라고 미국 농무부 인증 표기는 90% 이상 유기농 원료가 사용되어야만 인증을 받고 부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국 경우죠. 한국은 유기농 표기 관련해서도 또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뭐 이렇게 단계가 다 다르던데 아무튼 두 번째는 합성인데 이 천연 물질이랑 똑같은 합성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든 건데 자연에 있는 거랑 분자 구조가 완전 똑같은 거예요. 방향도 틀리지 않고 100%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들 중에는 이것들이 가장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제 비타민 C입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 아스코르빈산이죠. 자연에 존재하는 비타민 C의 아스코르빈산이랑 합성으로 만든 아스코르빈산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연에 존재하는 비타민 C의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비타민 C의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물질인 거 맞죠. 장점도 많고 때로는 메가도스를 할 가치가 있고 아스코르빈산 자체로도 염증을 낮추고 좋은 영양소인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딸기나 키위나 오렌지에 들어있는 이 홀푸드 바이타민 C에는 P 팩터, K 팩터, 뭐 J 팩터 같은 플라비노이드 식물 영양소랑 효소가 안에 들어있고 그 아스코르빈산은 얘들을 감싸는 껍데기예요. 비타민 C의 껍질 부분. 예, 그러니까 과일, 채소로도 먹어주는 게 좋고요. 다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 아스코르빈산은 천연이랑 합성이랑 똑같다. 세 번째는 이제 합성 원료입니다. 그냥 대놓고 합성 원료가 있죠. 랩에서 만든 성분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성분이랑 확실히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합성 비타민이 여기 속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화학적인 구성은 다 똑같은데 optical activity라 그래가지고 이 쉐입이 다른 경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효소들이 그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비타민의 이 쉐입이 맞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이 비타민의 쉐입이 제대로 맞아야만 소화가 가능하다는,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소화가 안 되는 비타민 제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석유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해로울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B1 같은 경우 콜타르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위점이라고 하는 밀 배아에서 식물이죠. 여기서 추출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콜타르로 비타민 B1을 만드는 공정 과정을 제조사에 연락을 해도 요청을 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공정 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의 오리지널 소스가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신테릭 합성 원료입니다 라고만 답이 와요. 이건 공식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값이 싸면은 뭐예요? 공짜여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시리얼이나 과자 같은 거에 비타민 D 함유, 뭐 철분 함유, 칼슘 강화 이런 식으로 뭐 조금이라도 더 영양소를 제공하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 보이고 싶은 건지 이렇게 써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시리얼이나 과자 이런 전부 다 합성 비타민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굳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성분들. 그리고 그 함량도 너무 적어서 그걸 조금 먹었다고 이제 뿌듯해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숙제가 교과서 30쪽을 읽어야 되는 건데 한쪽 정도 읽은 거예요. 그거 해놓고 뿌듯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 그나마 한쪽 읽은 거마저 뭘 읽었는지 그 내용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타민의 함량도 적게 함유되어 있지만 어차피 몸에 흡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는 발효 원료입니다. 요거트나 된장, 청국장, 뭐 낫또, 김치 이런 발효식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발효식품이 좋다고 인식을 하는 이유가 발효 과정에서 영양소가 생겨나요. 아니면 농축이 되거나 이게 증폭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소화시키거나 이제 흡수하기 좋게 생체 이용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발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효모나 뭐 해초, 조류를 사용해서 발효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발효 방법이랑 유사한 발효 방법인 거죠. 아니면은 박테리아 발효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방법은 예를 들면은 효모에다가 미네랄 같은 원료를 더해서 효모 세포 안에 농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걸 수확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안에 있는 농축된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전통적인 발효고, 박테리아 발효는 박테리아 세포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얘들이랑 접촉을 해서 만드는 그 부산물,
똥이라 그러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바이 프로덕트 그런 거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코큐텐이에요. 그리고 아미노산들 거의 다 그렇고요. 그리고 비타민 뭐 D2, D3 말고 D2, 얼고칼시페롤, 그리고 비타민 K2, 예, 메나퀴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그리고 비타민 B12, 뭐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완전 천연 물질, 그냥 빻아서 갈아서 말리기만 한 것 같은 초자연주의, 천연주의 그런 비타민들이 있기도 한데, 이게 문제는 함량이 좀 낮고요. 그리고 흡수율도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종합 비타민처럼 뭐 영양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 먹는 건 괜찮지만, 기능의학 병원에서 쓰기에는 좀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특정 질환을 타겟으로 삼기에는. 예. 그리고 또 이런 제품들이 워낙 흔치 않기 때문에 이거 생략했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비타민 D 미네랄 영양제들을 약을 대신해서 뭐 당뇨나 고혈압 치료제처럼 생각하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결핍이 될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기에는 좀 부족할까봐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USDA 미국 농무부에서 1973년부터 야채, 과일 이런 작물들의 영양 성분을 측정을 해왔는데, 그 영양 성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현대 농법이 뭐 비료,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에 너무 의지를 하고 생산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수확하다 보니까 땅이 뭐 쉴 틈이 없고 이 토양에서 영양소가 고갈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충제를 통해서 접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는 비타민, 미네랄이랑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게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흑백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에요. 그 비타민 성분 표시 그 라벨에 보시면 RDA라고 일일 권장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죽어라고 정확하게 지켜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먹는 목적에 따라서, 내 체중에 따라서, 심지어 계절에 따라서, 하루 시간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C의 일일 권장량이 100mg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C 한 알에 뭐 1000mg, 거의 10배가 넘게 들어있는데, 이 일일 권장량이라고 정해놓은 이 수치들은, 물론 이 수치들이 너무 옛날에 터무니없게 적게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일 권장량들은 보충제나 영양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 홀푸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실제 음식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렌지 하나에 비타민C가 겨우 50mg 들어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비타민C 알약 한 알만큼 먹으려면 오렌지를 20개를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논리에 빠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 말고도 비타민 C 컴플렉스라고 하는 다른 식물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물건인 거예요. 산삼을 먹는 거랑 산삼의 사포닌만 뽑아서 먹으면 다른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가공식품이랑 인공감미료만 먹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 생선, 육류, 지방 이런 진짜 음식들을 위주로 먹는 게 중요하고, 보충제 같은 것들도 잘 파악하셔서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보충제를 맹신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보충제부터 끊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무슨 초등학생 같은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공부랑 노력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꺼이 수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